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교수 설계 이론과 모형이라는 책 속에서 구성주의에 대해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그 7장과 10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장의 제목은 구성주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고요. 그리고 10장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장을 좀 훑어볼까요? 이 구성주의 학습을 위한 교수 설계는 리차드 E. 메이어라는 산타바바라의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적은 내용을 그 양영선 교수님께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번외지만 산타바바라가 진짜 굉장히 좋은 곳이죠. 휴양하기. 이 7장에서의 구성주의 학습은 학생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활발하게 자신의 지식을 창출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목적은 교과서 강의,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과학적 설명에 대한 학습과 같은 구성주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설계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주의 학습의 이제 어떤 가치라고 한다면 학문적인 가치를 이 장에서는 학습 결과와 함께 학습자의 두뇌에서 진행되는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또 파지와 함께 전이가 일어난다. 그리고 배우는 내용과 함께 배우는 방법도 익힐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구조가 비교 및 대비 구조, 분류 구조, 열거 혹은 부분 구조, 일반화 구조, 원인 결과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설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계층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목표를 이제 향해서 이제 교수 설계 혹은 수업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교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어떤 기저의 사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스캐폴드적인 측면이 제가 매우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 학습과 교수의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학습은 학습자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때 일어난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학습자가 장기 기억 속에 새로운 정보를 넣을 때 학습이 일어난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세 번째 관점은 지식 구성으로서의 학습에서 학습이란 학습자가 작동 기억의 지식 표상을 활발히 구성할 때 일어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학습에서 이 세 가지의 관점은 그러니까 수업을 설계할 때 과연 우리는 학습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우리가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첫 번째 관점인 학습자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때 일어난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활동을 통해서 자극을 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관점인 학습자가 장기 기억 속에 새로운 정보를 넣는다라는 관점은 학습자 중심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교사가 중간에 개입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혹은 학습자가 스스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를 좀 자극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스스로 몇 번이고 되뇌이면서 혹은 강한 자극에 의해서 장기 기억 속에 넣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식 구성으로서의 학습에서 학습자가 그 작동 기억의 지식 표상을 활발히 구성할 때 우리가 이 구성주의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학습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 모둠 활동, 팀 활동이 될 수 있겠는데, 이 팀 활동에서 우리가 뭐 한다면 뭐 하자, 뭐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기면서 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상의 시간, 이런 것들이 구성주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또 파지와 전이가 나오는데요. 이 파지와 전이의 그 차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시험 형태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지 시험은 어떻게 번개가 형성되는지 설명하시오 라는 게 이제 파지입니다. 그래서 파지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문장으로부터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적으라는 어떤 형태다. 그래서 파지 시험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이 시험은 하늘에 구름이 있으나 번개가 없다고 가정하자. 왜일까? 번개 폭풍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번개를 일으킬까? 이런 어떤 학습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전이를 이끈다. 그러니까 이제 파지는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그친다면, 전이는 그 원리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 더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더 습득하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학습자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런 파지 중심의 수업을 많이 했을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구성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번개 형성 수업을 위한 세 종류의 학습 결과를 보면 파지 시험 성취에서 낮았고 전이 시험 성취에서 낮았으면 학습의 결과도 학습이 안 되고, 파지 시험에서 좋았고 전이 시험에서 낮았으면 암기해서 외운 거고요. 그러니까 학습한 거고요. 그리고 파지 시험에서도 좋았고 전이 시험에서도 좋았으면 이제 구성주의 학습의 목표에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제일 즐거운 어떤 시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에게 뭔가 이전에 원리를 가르쳤는데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야기를 꺼낼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파이썬에 대한 아주 간단한 코딩을 가르쳤는데 뭐 하나 하고 슬쩍 가봤더니 선생님이 알려준 파이썬의 코딩이 어떻게 하면 버그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시행착오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이럴 때 내가 이 친구에게 전이를 일으켰나? 라고 만족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또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실 구성주의가 작동기억, 그러니까 정보처리 이론을 좀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와 정보처리 이론은 굉장히 밀접하게 닿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고, 단어와 그림으로부터 구성주의 학습을 위한 SOI 모형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더 공유를 드린다면, SOI 모형은 그 구성주의 학습이 학습하는 동안에 학습자에게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인지 과정의 활성화에 의존하여 관련 정보를 선택하고 일련의 정보를 조직하고 이를 기존 지식과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구성주의 학습에서의 중요한 인지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석을 SOI 모형이라고 메이어가 1996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SOI 모형은 교수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고, SOI 모형을 단어와 그림을 포함하는 교수 메시지로 제시를 하고 있고, 작동기억의 최근 이론에 따라서 SI 모형은 시각적 작동기억과 청각적 작동기억을 구분한다고 베들리가 1992년에 스웨럴러가 1994년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교수가 그림을 이제 보여줬을 때 이미지를 이제 학습자가 이제 조직화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사전 지식과 이제 약간 이렇게 맞닿아서 기억하는 거, 그리고 단어를 교수가 선택을 해서 제시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사전 지식과 언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맞닿은 부분들을 통합해서 작동 기억에서 움직이는 거, 결국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0장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